well. Sleep well.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그렇죠.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루이 16세가 아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결정한 게 오스트리아 측에서 결정한 사람은 마리아 테레자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딸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언을 해줘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아. 월경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어미로서는 기쁘다고 말할 수 없군요. 머지않아 그대에게 사랑하는 아기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오기를 손꼽아 고대합니다. 두 나라가 같이 동맹을 맺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동맹을 공고하게 하려면은 손자를 빨리 낳아야 되는 건데 네가 빨리 엄마가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 딸한테 편지를 보내. 아 이게 근데 염원으로 받아들일지 딸 입장에서는 약간 압박이 될 이게 수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로 올지는 난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선생님 진짜로. 근데 사실 16세한테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루이 16세도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좀 불가능했어요. 루이 16세는 성격도 소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물쇠 만들거나 이렇게 가구 제작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만 관심이 가구. 있어요.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가, 그 사람이 쓴 그 마리 앙토네트의 전기.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잡는다고 하는 그 아 고래 잡는 수술요? 말하자면은 수술을 한 다음에 부부 생활이 가능했다.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고래 잡는 수술이 있나요? 저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도 그 사람이 원래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믿으면서 이건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은 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장일 것이다.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안토니아 프레이저라고 하는 영국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이제 주로 얘기했는가 하면은 루이 16세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더 컸을 거다. 이런 거죠. 루이 16세는 거의 매일같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보면은 루이 16세는 거의 매일 승마를 하거나 운동을 했어요. 수술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또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은 루이 16세는 마리 앙토네트가 적국으로부터 왔으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둘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4, 15밖에 안 된 애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신체적 이유이건 정신적 이유이건 아이가 생기지 않던 7년이란 시간 동안 마리 앙토네트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루이 16세의 남동생 부부 아르뚜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르뚜아 백작 부부가 아들을 먼저 출산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마리 앙토네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소문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 파리의 혁명이라고 하는 팜플렛이 있는데 거기 실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왕비가 국왕의 남동생 중 하나인 아르뚜아 백작은 물론 페르센 백작 등과 방탕한 향연을 벌였다. 또는 마리 앙토네트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왕실의 여자들과 동성애를 한다. 맞아요. 이런 소문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그렇게 퍼뜨렸고 그렇게 마리 앙토네트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